그러면 오늘 강의해 주실 박정혜 박사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혜 박사님은요, 행복가정교육연구소 소장님이시고요. 한국통합심리사랑학협회 회장, 사랑학협회 회장님도 계시더라고요. 저 이력을 보고 사랑학협회도 있구나 라면서 마음이 좀 더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현실치료 슈퍼바이저, 부모사랑 코칭 전문가, 부부사랑 코칭 동아심리 상담가로 활동 중이십니다. 하고 사랑의 통합을 기반으로 인간 완성의 길을 제시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나와 계신 박정혜 박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혜 박사님, 식사는 하셨는지요? 모두 음소거해 주시고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사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이제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습니다. 너무 더웠는데 오늘은 단비가 내려서 기분이 조금 맑고 쾌청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아는 분들도 간간히 계세요. 더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귀한 시간 있게 함께하게 돼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어찌 보면 가볍고 어떻게 접근하면 무거울 수 있는데 오늘 한 시간은 너무 가볍지도 너무 무겁지도 않게 이 시간이 끝났을 때 사랑이라는 가벼운 보따리를 하나 들고 갈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사랑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랑이 정말 커다란 사랑이 어느 만큼 될까 가늠해 보는 시간이 또 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이제 어릴 때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또 자라면서 형제하고 그 다음에 이웃하고 이성 간의 사랑을 나누고 또다시 부모가 돼서 사랑을 주는 이런 이제 사랑의 순환 과정을 누구나 다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과정을 볼 때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의 완성을 위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인류가 생긴 이래 많은 학자들이 사랑을 연구했고 다양한 분야에서 예술가들이 사랑의 작품을 만들기도 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평생 원하고 갈구하고 추구하는 아주 강력한 욕구이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사랑이 우리들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고 또 그 삶의 질이나 행복에 강력한 영향을 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사회는 사랑에 대해서 배우고 가르치는 그런 문화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주변에 보신 적 있으세요? 사랑이란 주제로 물론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 제 경험으로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열망하고 하는데도 왜 배우고자 하는 절실함이 그다지 없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 대답을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랑학 강의를 시작을 하면 항상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사랑이 뭐냐라는 질문을 던지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대답을 하겠죠. 여기 계시는 우리 참여자분들께서도 자기 안에 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뭐지? 어쨌든 우리가 대면을 하면 사랑을 뭐라고 생각하는지 일일이 좀 들어보면 되게 흥미있고 재미있는 그런 우리 공부가 될 수가 있는데 비대면이니까 물을 수는 없고 대부분의 사람들의 대답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가 똑같은 질문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대답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쨌든 두 번째는 대답을 스스로 하면서도 자기 대답에 대해서 확신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거의가.
애매모호하게 대답을 하세요.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사랑에 대해서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제가 사랑을 연구하고 자료를 찾아보고 했을 때 현대인들이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오류를 갖고 있구나라고 발견했어요. 그래서 정말 올바른 사랑을 많은 사람들하고 공유하는 것이 너무 절실하다. 제가 오히려 절실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랑의 영역을 다 우리가 다룰 수는 없고 그 일부분 왜 지금 이 시기에 사랑이 필요할까? 또 현대인들의 사랑은 어떤 오류가 있을까? 또 사랑의 개념은 뭘까? 이런 거 정도를 좀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은 새로운 학문을 배우신다기보다는 자신이 경험한 사랑,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사랑, 내 안에 있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무슨 오류가 있는지 성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합니다. 네. 그러면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이 사랑의 주제 제목을 사랑이 답이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좀 재미있는 부분이 오른쪽 하단에 여인이 평화롭게 앉아 있죠. 앉아 있지만 이 여인의 머릿속에는 온갖 실타래처럼 엉클어진 삶의 굴레의 노끈들이 칭칭칭칭 감겨져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어느 삶을 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운명의 실타래처럼 엮여 있는 자신,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자신을 만나게 될 때가 있을 때도 있거든요. 이랬을 때 과연 이거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 이거를 어느 한 끈을 잡아당기면 더 욱지어질 수도 있고, 어떻게 잘 풀어야 정말 어느 하나 다치지 않고 잘 풀어질까, 이런 문제에 직면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먼저 시작을 해야 될까? 그 여인 그 실타래 위에 나침판이 있습니다. 그 나침판의 용도는 제가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다들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대답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방향을 알려주는 기능 이전에 더 중요한 기능이 있는 거를 아시나요? 네. 방향을 알려주는 기능보다 더 중요한 기능, 자신의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자신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기능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 주변의 사람과 이렇게 실타래처럼 얽혀 있다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이 한 시간을 통해서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방향을 설정하는 시간, 그런 시간이 되기를 권해봅니다. 네, 박사님 강의 네, 중에 죄송한데요. 화면을 슬라이드 쇼에서 그 현재 슬라이드부터 해주시던지 처음부터 해주셔야 화면이 좀 커질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네. 네, 네, 그거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네. 네. 지금 우리 사회에는 새로운 심리학이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도표는 190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미국의 현실 치료를 만들어 보급하신 그 윌리엄 글라서라는 학자가 행복의 심리, 초이스 티어리, 선택 이론이라는 책에서 인간관계의 진보와 기술의 진보를 비교해 놓은 그런 도표입니다.
그래서 글라서의 말을 빌자면 1900년부터 2000년대까지 기술의 진보는 엄청나게 성장을 했는데 인간관계의 진보는 전혀 나아지지 않고, 인간관계의 질은 전혀 좋아지지 않고 그냥 평행선으로 녹색선 평행 좋아진, 그리고 여기에 이제 빨간 선은 그 당시에 제가 우리나라의 상황을 제가 추측한 거예요. 우리나라 2012년이나 2016년대에는 OECD 국가들 그때 뭐죠? 검사에서 행복도라든지 자살률이라든지 삶의 질이 거의 최하위권이었던 우리나라에 비하면 미국에서 보는 글라서가 보는 미국의 기준은 좀 평행선이고 우리는 조금 더 하향선이다라고 제가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2000년대까지 우리의 삶을 지배해온 심리학, 정신분석부터 인본주의 등등등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온 심리학은 폐기돼야 된다라고 주장했어요. 글라서가 이 도표를 제시하면서. 그러면 이제 제가 2000년대부터 2100년대까지는 아직 찾아본 적이 본 게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지금 2020년을 지나고 있는데 2000년대부터 2050년, 100년대까지는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것인가를 한번 직면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글라서는 그래서 이제는 과거에 무의식을 접근하고 과거가 이랬고 지금 이랬고 이런 결정론적인 이론보다는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이 도표를 제시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과감히 말합니다. 이제는 사랑이다. 이제는 왜냐하면 코로나를 겪으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알아버렸어요. 내 나라 나 하나 잘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저쪽 나라에서의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초토화시키는 이런 걸 보면서 이제는 서로가 잘 살아야 되고 전 세계가 하나구나. 그렇다면 이런 의식을 이끌어갈 심리학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저는 과감하게 사랑이다라고 말을 하고 앞으로는 사랑이 담론의 시대가 될 거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우리가 협회를 발족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왜 사랑인가? 왜 사람들이 태생적으로 유전인자 속에 타고나는 욕구가 있죠. 신체나 생명을 돌보는 생존의 욕구. 그런 생존의 욕구가 충족이 된다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강력하게 찾는 갈망하는 심리적 강력한 욕구가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지금 현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런 사랑보다는 프롬은 미국의 사랑의 기술을 쓴 에릭 프롬을 앞으로 우리가 좀 다룰 건데 인간 실존에 기반한 사랑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실존에 기반한 사랑을 우리가 알려면은 인간의 기본 기능인 몸과 머리, 가슴의 활동, 생각, 감정 이 영역으로 우리는 사랑을 하고 이 사랑이 충족이 됐을 때 우리는 행복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행복의 메커니즘은 행복의 실체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한다. 이런 사랑하는 동사와 사랑이 충족이 됐을 때 느낀 그 행복이라는 형용사 간에 어떻게 보면은 사랑이 독립변인이고 행복은 중소변인이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답이다. 사랑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랑이 지금 어떻게 연구되고 있느냐 하면 미국의 하로우라는 그 심리학회 회장이 60년대에 지금으로부터 한 60년 전쯤에 뭐라고 말했냐면 사랑이나 애정에 관계되는 심리학자들은 실패했다. 우리들은 사랑에 대해서
단순한 관찰 수준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보다 시인이나 소설가들이 훨씬 더 사랑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자신들의 실패를 인정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많은 학자들이 사랑을 연구해야 한다. 어떻게 가르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심리과학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는 걸 강조했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가르치고 예측할 수 있기 위해서 과학적 연구 방법을 통해 사랑을 정의하고 구성 개념을 분류하고 예측할 수 있는 척도가 필수적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항은 그 이후에 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심리과학적으로 연구한 학문을 본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남들이 해놓지 않아서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그 사랑에 관한 그 연구들은 연인이나 부부, 이성과의 관계에 그 사랑 열정을 측정하기 위한 연구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죠. 그래서 이제는 인간 실존에 기반한 총체적인 통합적인 사랑이 심리과학적으로 연구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이제는 세상에 내놓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녁 때 낮에 근무하시고 저녁 때 많이 피곤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좀 잠시 힐링하시라고 사진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왜 사랑의 성공이 어려운가? 사랑의 시작은 너무나 잘들 합니다. 다들 멋있게 아름답게. 그런데 성공이 너무 어려워요. 자, 여기 보시면 왼쪽에 사진이 있습니다. 벚꽃, 바닷가, 단풍, 설경. 이걸 딱 보시면 다들 사계절의 사진이구나라고 아세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제루에 있는 벚꽃을 이거는 가을이네? 두 번째 있는 바닷가를 여기는 겨울이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할 때 많은 분들이 그거에 수긍하지 않으세요. 아니야, 위에는 봄이고 두 번째는 여름바다, 세 번째는 가을 이렇게 정확하게 규정하시죠. 그런데 사실은 이건 사진도 아니고 벚꽃도 아니고 봄도 아니에요. 뭡니까? 컴퓨터 안에 보여진 영상일 뿐이죠. 다 진실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사진이 또 3장 있어요. 이걸 딱 보시는 순간 60대 전후반기의 분들은 대번 아세요. 뭘까? 아시죠? 눈물, 사랑, 씨앗. 이 정도까지 말 안 해도 이미 벌써 아십니다. 나훈아의 눈물의 씨앗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눈물의 씨앗도 아니고 사진도 아니고 계절도 아닌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정확히 알까? 이것은 사진이 정확하고 선명하고 이미지가 확실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의 가슴속에 이미 눈물의 씨앗이라는 나훈아 노래의 이미지가 선명하게 자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계절이라는 그 뚜렷한 변화를 우리가 무수히 체험했기 때문에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러면 이제 왜 사랑의 성공이 어려운가? 답이 나오겠죠. 보통 우리가 대면으로 하면 이쯤 되는 대답은 이제 참여자들이 다 찾아내거든요. 그런데 이제 물을 수가 없으니까 사랑의 성공을 하려면 내 안에 사랑의 성공의 프로세스가 정확하게 들어있는 사람만이 사랑의 성공을 할 수 있는 거죠. 아까처럼 다 틀리고 저 사람 틀리고 나 틀리고 엄마는 사랑했는데 애는 그 사랑이 아니라고 부부가 서로 나는 사랑했다라고 아니라고 이렇게 다른 사랑을 갖다 얘기하고 또 올바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고 또 오류를 갖고 있는 사랑을 사랑이라고 하고 절대로
올바른 사랑의 성공이 그려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성공이 어려운 일을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사랑에도 법칙이 있다. 네.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은 물질이든 정신이든 다 일정한 법칙이 있다는 걸 다 아십니다. 왼쪽에 튜브에 들은 물감이 있고요. 가운데 유리병에 넣어서 이거를 일정한 속도로 돌리면, 글리세린인가 뭐 그럴 거예요 아마도. 돌리면 세 번째 조금 약간 미흡하지만 이 색들이 다 섞여 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섞인 색을 가지런히 분리하려면 어떻게 똑같은 방법으로 반대로 돌리면 이 섞여진 색깔들이 다 자기만의 독특한 색깔로 분리가 되는 이런 법칙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사소한 것도 이 세상에 다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 그래서 이 법칙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풍요롭고 가슴 설레는 거예요. 사계절, 봄이 오고 가을이 오고 이런 순서가 있고 밤낮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법칙이 없다고 해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이며 어떻게 황당한 일이 일어나겠죠. 그죠? 기대할 것도 없고 혼돈의 그런 연속이겠죠. 마찬가지로 사랑에는 정확한 법칙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까지 사랑의 법칙을 얘기하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보여드린 이 내 주변에 열심히 살면 살수록 실타래처럼 엉켜붙은 이 운명의 실타래를 풀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푸는데 어떤 방법으로 풀어야 되냐면 사랑의 법칙에 따라서 푼다면 그 꼬였던 시간과 풀어지는 시간이 카이로스적 시간이 되고 사랑이 빠져있다. 그러면 아무리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크로노스적 시간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크로노스, 카이로스는 그리스 로마 시대에 나오는 그런 시간의 개념인데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양적인 시간, 카이로스는 어떤 의미를 주는 주관적 시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10시간을 일해도 내가 의미가 없다면 아무 쓸모가 없는 시간이지만 1시간을 일해도 내가 가치로운 시간이라면 그게 10시간보다 더한 가치를 주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사랑이 빠져있는 법칙에 따라 간다면 크로노스적 삶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러면 과연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경험한 사랑, 내 사랑에 문제가 있다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를 우리가 좀 안다면 올바른 사랑에 대한 인식이 좀 생기겠죠. 그러려면은 지금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사랑에 대한 오류를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기다 제가 빼놨는데요. 남의 걸 인용할 때는 그 사람의 출처를 꼭 밝혀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그 현대인의 사랑에 대한 오류는 미국의 에릭 프롬이라는 그 부분의 그 이론을 제가 좀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에릭 프롬은 사랑이 배워야 하는 것인지 누구나 배워야 하는 기술인지 일종의 그 열정의 낭만적 감정인지를 묻습니다. 한번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대답을 스스로에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론 프롬은 현대인들은 2번에 대한 오류를 가지고 있다라고 2번이 오류라고 말하고 진정한 사랑은 누구나 배워야 하는 기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현대인들이 오류를 갖고 있는가에 대한 설명이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사랑을 할 경우에
사람들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기보다는 내가 저 사람한테 사랑받기 위해서 어떻게 사랑을 받을까, 어떻게 사랑스럽게 보일까에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흔히들 하는 노력이 권력을 갖는다든지 부를 쌓는다든지 성적 매력을 키운다든지 몸매를 가꾼다든지 매력적으로 되기 위한 노력을 엄청나게 한다는 거죠. 뭐 대화라든지 겸손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선한 행동을 하려고 하는 이런 방법을 시도한다는 겁니다. 초창기에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라고는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랑을 하다가 사랑에 문제가 생기죠. 아무래도 갈등이 생기고 그랬을 때 역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겼군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죠. 상대방을 탓한다는 거죠. 내가 좋은 사람 만나면 나도 멋진 사랑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사람을 잘못 만나서 내 사랑이 실패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셨을 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멋진 상대를 만나도 가정 속에 사랑이 실패로 끝나지 않겠어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좀 멋지지 않은 상대를 만나도 멋진 사랑으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오류는 처음에 흠뻑 빠지는 사랑, 그 사랑, 최초의 사랑, 낭만적인 감정을 사랑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감각적인 부분을 진실한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오류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전통적인 문화에서는 결혼을 하고 사랑을 했잖아요. 집안끼리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사랑이었는데 굉장히 야만적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서구에서 낭만적인 사랑의 개념이 도입되면서 사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는 대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시대로 바뀌었는데 얼핏 돌이켜 보면은 어쩌면 전통적인 그런 결혼 제도가 꼭 야만적인 것만은 아니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사랑은 본질적으로 오래 지속되지 못하죠. 왜냐하면 이 모든 유기체는 생식의 의무를 가지기 때문에 이때 흠뻑 빠질 때 케미스트리라는 화학 반응 같은 거기 때문에 이 화학 반응은 길어야 2, 3년입니다. 그래서 한눈에 반해서 느끼는 낭만적 감정, 이런 사랑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현대인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프롬은 모든 사람은 제대로 된 사랑을 하려면은 하나의 악기를, 하나의 기계를 배우듯이, 기술을 배우듯이 사랑의 기술을 배워야 함을 강조하죠. 이제 이거를 네네. 그래서 사랑의 감정과 사랑의 기술이 구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랑이 도대체 뭐냐?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사랑이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의 외적, 내적 성장에 대한 능동적 관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다 이중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위아래, 안, 밖, 남녀, 밝음, 어두움. 그래서 사람의 실존은 외형과 내 안에 들어있는 의식, 정신적인 영역, 이 양쪽에 대한 기능을 기반으로 우리가 사랑을 출발해야 되는데 지금 현대인들이 말하는 사랑은 어쩌고 보면 외적인 것에 치우쳐 있는 열정이 아닐까. 그래서 프롬이 말하는 또 우리 협회가 추구하는 사랑은 인간의 실존주의에 기반한 사랑을 강조를 했고요.
그러다 보면 인간에 대한 이해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좀 어떤 메커니즘을 갖냐면 사랑이라는 감정은 사랑의 에너지예요. 그 사랑의 에너지가 생겼을 때 우리가 사고가 작동을 하죠. 만날까? 언제 만날까? 연락할까? 네. 그렇게 사고가 작동이 되고 나면 행동으로 옮겨지죠. 활동으로. 이렇게 세 영역의 메커니즘으로 작동이 되는데 사랑하는 것과 사랑의 감정을 구분하지 않는 지금의 문화, 이런 사랑은 성공으로 이끌어질 수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푹 빠지는 감정은 사랑의 서막이고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제가 어디서 강의할 때 그랬어요. 사랑은 머리로 하는 거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느 남자분이 너무 그 말이 위로가 된대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사랑을 가슴으로 감정이라고 말하지만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이웃에 있는 어떤 다른 이성한테 살짝 마음이 갔다. 그러면 그거를 지금 남자친구한테 솔직하게 말하는 게 사랑이 아니지 않겠어요? 인지적으로 남자친구와의 사랑의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사랑의 기술을 이거를 뭐 얍삽하게 머리 굴린다는 뜻이 아니고 올바른 그 사랑의 기술을 활용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감각의 감정과 사랑의 기술, 러빙은 구분해서 알아야 되겠고, 그래서 사랑은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상대방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그다음에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노력, 이런 거 노력 이전에 내가 과연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자신이 그 다양한 사랑의 색으로 조화롭게 그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를 성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자연계의 그 생명의 색들이 무지개 색이에요. 무지개 색들이 조화를 이루고 그 조화 속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만끽하는 건데, 자연계의 법칙과 의식의 법칙이 똑같이 일치되는 거죠. 융도 물리학적 법칙과 의식의 법칙이 같다라고 얘기한 그런 내용들을 나중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색, 사랑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의 종류를 그 사랑의 능력이라고 보고, 그런 사랑의 능력을 내가 다 갖추고 있는지, 어느 사랑이 내가 어두워 있는지, 파랑인지 빨강인지 노랑인지 어느 사랑이 지금 없는지, 이것을 분별하는 능력은 참으로 중요하죠. 이제 사랑에 대해서 조금 요거는 좀 복잡해서 제가 이렇게 사랑의 종류도 많고 종류에 따른 특성도 많고, 이런 사랑의 종류를 어떻게 레시피를 가지고 요리해 먹을 건지, 요소라든지 어떻게 심리와 연결되어 있는지, 어떻게 사랑의 발달 단계가 이루어지는지, 이런 부분들은 그냥 이렇게 설명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실천적 방법론으로서의 교육.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론들이 너무 많다는 게 문제예요. 이론들이 홍수처럼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복잡한 이론들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었는데 버너드 로너간의 그 통찰 방법론이라는 책을 보면 정말 지금의 지식들이 너무나 세분화되고 전문화돼서 통합적이지도 않고 질적이지도 않고 진정성도 없는 어떤 그 교육의 마케팅 시장이 되어버린 이 부분을 저도 같이 공감을 해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렇게 홍수처럼 넘쳐나는 이런 이론들을 정리해서 나이스하게 정리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문제가 생겼을 때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서 다 질문을 하면 대답이 그럴듯하게 다 나와요. 대답이 좋은 이론들이 다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 많이 유튜브에 좋은 강사들 걸 들으면서 많이 성장을 했고 했지만 쭉 어느 날 들으면서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 모든 강의들이 다들 과거에 대한 분석과 과거에 대한 어떤 문제 원인 분석 이런 것들을 너무 잘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론 중심이고 너무 사변적이에요. 추상적이고 현학적이고 이론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우가 간단해요. 그래서 이래야 돼. 예를 들어서 60분 강의라면 50분은 과거에 대한 분석, 10분은 미래는 이래야 돼. 하우가 지금 빠져 있어요. 모든 강의에. 모든 너무 결정론적으로 제가 말씀해요. 제가 알고 있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좋은 강의들 보면 다 좋아요. 개념적으로 이론적으로. 근데 그거를 내 삶 속에서 디테일하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는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이론을 제가 못 만났어요. 저만 못 만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사랑은 개념, 그 이론적 방법과 그 다음에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실천적 방법과 개념과 경험이 통합된 그런 학문이에요. 그러면 그 개념은 어디서 왔느냐 하면 사랑의 개념은 에릭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 너무나 그 사랑의 설계도를 잘 만들었어요. 기가 막히게 잘 만들었다고 느끼는 것은 제가 대학생 때는 이 사랑의 기술을 폼으로 읽었어요. 너무 어려워서 그냥 사랑의 기술을 끼고 다니고 읽었다는 정도로만. 그런데 제가 미술 교사를 하다가 애를 아무래도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 공부 저 공부 뭐 좀 퓨전식으로 잡식으로 공부를 하면서 내 안에서 그 통합된 이론들이 숙성이 되면서 어느 날 에릭 프롬의 이 사랑의 기술을 다시 봤을 때 정말 제가 알고 있는 부모 역할이나 이런 것들과 사랑의 기술이 너무나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기술을 기본 개념으로 하고 그런 다음에 우리 사람들의 그 본성은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거든요. 인간의식의 지도를 칼 융의 자아실현 지도로, 그 다음에 통합론, 성장의 단계를 버너드 로너간의 이론으로 통합을 해서 이것을 통합을 해보니까 사랑의 단계론이 쫙 나오면서 그 다음에 이제 실천적 방법론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의 문제가 이론이 없는 게 아니라 이론을
실천에 옮기는 방법론, 실천 방법론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요즘에 치료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교육 방법에 대한 치료를 해야 된다. 교육 방법이 사랑이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사랑은 사람 안에서 신이 된다. 너무나 멋진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안에 사랑을 갖추면 신이라는 존재는 뭡니까?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사랑이 답인 거죠. 그래서 이 로고는 저희 학회 로고인데 협회 빨강, 파랑, 노랑이 주는 상징성이 있어요. 하트에다가 생명의 색, 세 가지 색에다가 그 다음에 태양의 그런 태극의 그런 음양의 원리가 통합된 그런 로고 설명드리고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린 이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노련입니다. 네. 네, 제가 채팅창에다 색깔에 따른 사랑의 내용을 알고 싶어요 이렇게 썼는데요. 네. 네, 지금 뭐냐면 사랑의 색으로 말씀하셨는데 차크라의 색깔로 말씀하시고 무지개 색깔의 사랑의 조화 전체적인 부분들을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색깔로 구분해 볼 때 미루어 짐작하건대 이제 뭐 1번은 뭐 그 어떤 욕정적인 사랑 뭐 이런 식으로 좀 보는 것인지 뭐 등등 좀 알고 싶어서요. 네. 그리고 사랑의 법칙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법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런 법칙이 있어요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제가 알아듣기로는 뭐냐면 사랑의 콩깍지가 벗겨지면 이제 결국은 지속적인 감각적인 사랑을 이룰 수 없다. 그러니까 사랑은 머리로 하는 거다라고 하는 부분에 저도 동의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랑의 법칙에 대해서 이런 것이 법칙입니다라고 좀 알려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혹시 시간이 많이 지체될까 봐 간단하게 정리를 쭉 말씀드리고 보니까 살짝 시계를 보니까 저쪽 시계가 틀리고 요 시계가 맞는 걸 보니까 조금 시간이 있었는데 여기 저쪽에 인터넷이 안 돼갖고 방을 옮기는 바람에 이제 시간 차고가 있었는데 8번을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어요. 제가 혹시 오버될까 봐 8번을 그냥 간단하게 제목만 말씀드리고 넘어갔거든요. 그럼 잠깐 8번을 보는 것도 아까 사랑의 법칙에 대한 말씀을 질문에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왜 안 올라가지? 일단 사랑의 종류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보시면 모성애, 부성애, 자기의 형제, 이성애, 신의 사랑 다 익히 귀에 익은 그런 용어들이죠. 모성애는 엄마가, 부성애는 아빠가.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모성애, 부성애는요, 생물학적인 그런 측면을 초월한 사랑이에요. 물론 처음에 생물학적으로 엄마가 애들한테 하는 사랑 모성애고요. 아빠가 하는 사랑 부성애지만 일단 모성애는 감성적인 측면이에요. 감성 쪽. 그래서 무조건적인 사랑. 부성애는 인지 쪽. 부성애는 무조건적이지 않아요. 잘하고 세상 법규를 지키고 자신감 있게 잘하는 부분에 조건적인 사랑. 자기애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인간관계에서 보시면 엄마가 아빠가 없어도
한 아이에게 감성적인 무조건적인 모성애를 줄 수도 있고요. 조건적인 애가 잘했을 때 도덕을 잘 지켰을 때 이런 데에 대한 조건적인 그 긍정적 피드백을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아빠가도 무조건적인 그 모성애를 줄 수가 있어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모성애, 부성애에 대한 개념은 이제 실천적 방법론에 가서 배우셔야 돼요. 지금은 그냥 개념만 말씀드려요. 그러면 어릴 때 무조건적인 지지를 받고 그다음에 자라오면서 얘가 한 행동에 대한 통제와 지지와 이렇게 부성애적인 조건적인 그런 사랑을 받은 아이가 자기를 사랑하는 능력이 생기죠. 그래서 자기애가 형성이 됩니다. 자기애가 형성이 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형제가 생기면서 형제와 동등한 여기서의 형제는 휴머니티, 인간애를 말해요. 이제 지금 갑질 뭐 하는 거 이런 거 보면은 형제애가 없는 사람이죠. 형제라는 것은 가불이 없고 위아래가 없고 뭐죠? 주종 관계가 없는 거예요. 주종이라 하더라도 인간이라는 평등한 인격을 말해요. 그래서 형제 간의 동등함을 배웁니다. 물론 생물학적으로. 그렇지만 이 동등함 속에서 나중에는 인간에 대한 평등한 개념을 배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배운 다음에 세상에 나와 다른 이성을 만나고 그 다음에 신의 사랑은 뭐냐면 종교에서 말하는 사유의 그런 신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모성의 감성, 모성에 해당하는 감성의 영역, 부성에 해당하는 인지, 인지는 이제 세상을 향한 진리, 올바른 도덕 개념, 뭐 그런 거죠. 그다음에 삶에 대한 주도성 이런 거.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자기를 제대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모든 인간을 동등하게 사랑할 줄 알고 이성을 만났을 때 역시 올바른 사랑을 이끌어갈 수 있고 이 5가지 사랑을 내 안에 다 건강하게 가진 사람이 신의 사랑을 갖추게 된 거예요. 신이 별도가 아니라 내가 신이 될 수 있는 거죠. 내가 신이 되려면 아까 사랑을 인간 실존에 바탕을 둬야 된다고 한 말이 이제 이런 사랑을 다 받은 애는 내 스스로가 엄마 아빠가 없어도 내가 힘들 때 내가 내 안에서 모성을 발휘하고 아빠가 없어도 내가 힘들 때 내 안에서 부성의 특성을 살리고 이래서 자기를 사랑할 줄 알고 모든 인간을 사랑할 줄 알고 이런 능력을 다 갖췄을 때 신적인 사랑을 갖추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특성을 보시면 거기에 이제 아까 계속 말씀드린 타인과의 사랑을 통해서 인간 실존에 대한 나에 대한 사랑의 완성을 가는 단계거든요. 우리는 몸머리 가슴으로 인간의 기능, 삶을 살아가고 이걸 갖다가 다시 서양에서는 몸에 대한 감각적인 사랑을 에로스라고 그러고요. 가슴에 해당되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아가페, 그 다음에 올바른 지성 이것을 필리아로 확장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참고로 에로스는 남녀 간의 이성 간의 사랑을 말하지만 잘못된 오류예요. 에로스는 채성 감각으로 모든 세상에 대한 경이로움, 모든 세상에 대한 열정, 모든 주변 환경에 대한 기대감, 설레임 이런 게 다 에로스예요. 그런데 워낙 이성 간의 성적인 감각 이게 강력하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현대인들이 오류죠. 에로스는 성 아닙니다. 에로스는 정말 아름다운 말이에요. 삶에 대한 열정. 그래서 이 육적인 에로스로 출발한 이 두 남녀가 끝까지 권태기 없이 사랑을 하려면 정신적인 에로스로 이끌어줘야 돼요. 정신적인 에로스로
가면서 아가페 필리아를 발달시키면서 신의 경지까지 가는 그런 프로세스가 이 사랑학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 내가 온전한 사랑을 갖추었는지 나를 아는 게 사랑의 성공을 향한 첫 발자국이거든요. 여기서도 추측해 볼 수 있지만 이제 이거를 진단하는 척도도 이제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일단 내 사랑의 스토리를 한번 그려보시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 엄마와 따뜻했나? 엄마의 사랑을 많이 받았나? 아빠의 그 인격적인 그런 어떤 그 지지와 이런 것들을 내가 받았나? 라고 한다면 아까 세계 상징으로 사랑의 빛을 말씀드린 거요. 여기서 모는 감성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어떤 노랑의 개념으로, 부는 인지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남색의 개념으로, 그 다음에 그 앞에 여기 뭐 에로스는 좀 붉은 정열, 세상을 향한 열정이잖아요. 붉은색의 개념으로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랑 부랑 나랑 했단 요 용어는요, 제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이 사랑하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거 에로스, 필리아 이런 외국어를 말을 쓰기 싫은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만들어서 세계의 외람되게도 세계의 그 의식을 선도하고 싶은 거예요. 선점하고 싶은 엄청난 욕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뭐 엄마랑 그 감성적인 기쁠랑자 해가지고 이렇게 써보면 어떨까 이제 슬쩍 제시를 해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아이들은 이런 사람들은 나랑과 있을 때도 기뻐요. 너랑 있을 때도 기쁘고, 그래서 우리랑 있을 때도 기쁘고, 그래서 이런 발달 단계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이제 욕구랑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면 생존의 욕구는 에로스, 사랑은 모성애,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인간들에게는 이거는 부성애와 관련돼 있고, 그다음에 자아실현 욕구는 신의 사랑과 다 이것들이 이제 실천적 방법론으로 다 우리가 준비가 돼 있는데 이제 개념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럼 이런 사랑이 다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사랑의 레시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과연 내 애한테, 내 남편한테, 내 부인한테 하는 이 행동이 사랑일까? 요 렌즈에 비춰보면 돼요. 내가 그 사람을 외모만 관심 있는지, 그 사람이 벌어오는 돈에만 관심 있는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그 사람이 저렇게 나한테 화를 낼 때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일까? 외적인 거, 내적인 거, 그 사람의 영적인 거에 다 관심을 갖는지,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공감 돌보고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 주는지, 그 사람이 어떻게 해나갈 수 있게 책임감 있게 내가 하는 것이 이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아이가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건지, 이런 것을 다 제대로 하려면은 올바른 사랑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그냥 간단하게 제가 설명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사랑의 색이라고 했던 부분은 지금 여기에 심리 발달 단계와 사랑의 단계라든지 사랑의 종류라든지 색채 개념을 통합해서 제가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제가 색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하시는지 정확한 답이 되는지 모르겠는데